이 스튜디오가 좀 더워서 그런가요? 그냥 오늘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네. 그렇죠. 목이 더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나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네.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오늘 영화 보고 와갖고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에서 대사를 혼자 따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로 관크라고 그래서 안 돼요. 그게 이제 욕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튼 오자마자 그 배순탁 씨하고 얘기 좀 많이 하세요. 네, 뭐 근데 그렇게 둘이 있으면 배순탁 씨가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네, 듣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도. 이상한 아재 개그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이게 이란 영화예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 고백하자면 이란 영화에 대한 좀 오랜 편견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이란 영화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고요. 예. 왜냐하면 이란 영화를 제가 예전에 한 90년대 이때 대학 다니면서 그때 한참 이란 영화 붐이 일었거든요, 나름. 네. 아파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을 비롯해서 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뭐 올리브 나무 사이로 뭐 등등등 영화들이 한때 사랑을 받으면서 저 역시 그런 영화들은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한때 이란 영화들이 부산 영화제 같은 데 가면 이란 영화가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란 영화를 보러 가면 네. 영화가 사건이 없어요. 영화가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렇게 저에게 트라우마는 기억이 아마 칠판이라는 영화였을 텐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중간중간 졸았거든요. 그런데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네. 이란 영화가 잘 안 맞았군요. 잘 안 맞았죠. 그러니까 뭐 맞는 영화도 있었지만 많은 이란 영화가 그 영화도 칠판 하나 짊어지고 산을 넘는 영화로 기억하는데 네. 그냥 산을 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극찬했던 평론가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저한테는 저에게는 안 맞는 영화여서 그 뒤로 제가 영화제 가면 카탈로그에 주로 이란 영화를 많이 설명하는 키워드들이 이런 거거든요. 관조, 응시, 조우, 네. 절제, 그리고 또 침잠. 한때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침잠. 뭐 이런 단어 들어가면 일단 그런 영화는 좀 웬만하면 피하게 되는 저의 어떤 영화제 관람 행태를 만든 게 한때 이란 영화였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란 영화에 대한 일종의 공포가 있었고요. 네. 이란 영화는 별다른 사건 없이 영화가 그냥 진행되는 거야. 나하고는 좀 안 맞아. 근데 그런 이란 영화에 대한 편견을 단번에 깨주는 감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누구나 아는 비밀의 아시가르 파르하디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네, 아시가르 파르하디. 네, 이 감독의 영화를 제가 처음 본 게 2011년 작품이죠.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 보고서 이 감독 뭐지? 그래서 국적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란 감독 맞나?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란 영화에 대한 편견에 근거하면 이란 영화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이 감독 어디서 나타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감독이었어요. 예. 근데 이 시민과 나들의 별거는 뭐 저만 좋아한 게 아니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시민과 나들의 별거에 대해서 그때 이동진 평론가가 쓴 한 줄 평이 티끌로 만든 태산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건 아마 영화를 보시면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 시민과 나데리의 별거라고 하는 작품은 일종의 법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한 사건이 계속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릴러의 구조를 잃지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가족 드라마라고 하는 되게 좀 기이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의 다음 작품이죠.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도 정말 재밌었고요. 그 다음 작품 세일즈맨이라는 작품까지 저에겐 너무 취향에 맞는 거죠. 이 감독의 영화를 표현하자면 법정이 나오지 않을 때도 법정 영화. 형사가 나오지 않는 수사물. 약간 이런 표현이 가능한.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을 배심원의 자리에 앉혀두고요. 배심원 앞에서 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변호사들끼리의 어떤 그런 그 싸움을 보는 법정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사건을 던져놓고
관객인 당신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지는 감독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감독이 만든 새로운 영화가 작년도 칸느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칸느 영화제에서도 영어 대사나 프랑스 대사가 아닌데 개막작이 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그 정도로 뭐 작품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일단 주목받는 이란 영화 감독 아시가르 파르하디 그 감독의 작년 칸 개막작이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는 작품이고요. 근데 이 감독이 이란 출신인 건 맞지만 네. 이 영화는 이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과 나델의 별거나 세일즈맨은 이란에서 찍은 작품이고요. 시민과 나델의 별거 다음에 찍은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는 프랑스에서 찍었거든요. 예. 이번 영화는 스페인 가서 찍었어요. 스페인 배우들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좀 이란 감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뒤에 일종의 좀 세계 진출, 그 일종의 해외 진출을 해서 만든 영화이고요. 배우는 우리가 잘 아는 하베르 바르뎀과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배우는 실제로도 부부가 그렇죠. 됐죠. 네. 제 기억에 한 2010년 정도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한 결혼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하비에르 바르뎀과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을 맡고 있고요. 모든 대사는 다 스페인어로 이루어져 있고 촬영도 스페인에서 한 작품이에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이 영화가 지금 친숙한가를 제가 네.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티켓을 청취자들에게 드려서 그러네. 네. 이게 이상하게 이 영화면 내가 아는 영화지 막 이러면서 이게 아마 하비에르 바르뎀하고 페넬로페 크루즈가 포스터에 등장해 있어서 아마 얼핏 보시면 영화를 아마 보는 동안에도 스페인 배경의 스페인어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 아마 스페인 영화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 감독은 이란 감독이고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생 결혼식이 스페인에서 열리는데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던 이 동생의 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러 오게 돼요. 바로 이 고향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언니 라우라가 바로 페넬로페 크루즈가 연기하는 배역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티가 열리는데 결혼식 파티에 잠깐 전기가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결혼식 한참 막 분위기 좋게 피로연하고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불을 좀 켜고 다시 이제 분위기를 잡고 주변을 살피는 와중에 이 페넬로페 크루즈와 함께 온 딸 이레네가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어디로 혼자 놀러 갔나 했었지만 곧 그 엄마에게 납치범들의 문자가 도착을 하게 되고 결국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주인공 라우라의 딸이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 작은 마을에 이 가족 사이에서 범인은 누구일까? 범인이 그러니까 어차피 작은 마을이라 이 마을 안에 있는 누군가인 것 같고 심지어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 가족 내부의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서로 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언제나 이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은 나오지 않지만 법정 영화, 형사가 나오지 않지만 수사물 같은 그 감독 특유의 장기는 그대로 발휘되는 작품이 바로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는 작품입니다. 누구나 아는 비밀. 네. 야, 영어 제목은 아주 간편하네. Everybody knows.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레너드 코언 노래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CD는 빌렸지만 갈등을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CD는 여기 옆에다 고이 놔뒀고요. 대신 다른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들 중에 한번 찾아봤고요. 이번 누구나 아는 비밀은 감독은 이란 감독이지만 스페인 배우들이 참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텝도 스페인 스텝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알모도바르 감독의 음악을 많이 하는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가 이번에도 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페넬로페 크루즈의 출연작 중에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가 음악을 했던 영화를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 중에 한 편이 제 머릿속에는 브로큰 임브레이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떠올랐고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백캠에서 제가 틀었던 기억이 나는데 노래가 약간 우울해서 자주 틀고 싶어서 자주 못 트는 곡이긴 합니다. 그래서 페넬로페 크루즈 출연자 오랜만에 소개하는 김에 이 핑계로 한번 캣파워의 웨어울프를 오랜만에 다시 백캠에서 틀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늑대인간. 네. 자, 캣파워의 웨어울프 듣겠습니다. 야, 음악이 아주 분위기 있는데요. 캣파워의 웨어울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좀 위험한 곡이에요.
이렇게 운전할 때 이 곡 들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행선지로 내가 꼭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노래라서 위험한 곡이라 자주는 못 듣는. 네. 하지만 제가 무척 좋아하는 가수의 좋아하는 곡이 페넬로페 크루즈의 출연작 중에 브로큰 임브레이스라는 영화의 아주 중요한 장면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틀었고요. 네. 아까 제가 페넬로페 크루즈의 역할은 말씀드렸는데 함께 출연하는 하베르 바르뎀이 무슨 역할인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 킬러는 아니겠죠, 뭐. 그죠. 네. 여기 와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페넬로페 크루즈가 연기한 라우라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딸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우라가 왔을 때 고향에서 만난 반가운 옛 친구가 바로 하베르 바르뎀이 연기하는 파코예요. 네. 근데 옛 친구이지만 왠지 그냥 친구였던 것 같진 않은. 뭔가 둘 사이에 예전에 뭔가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친구가 바로 파코라는 친구인데 네. 이 라우라의 딸이 실종된 다음에 라우라에게 문자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납치범들이 거액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라우라에게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베르 바르뎀이 연기하는 옛 고향 친구 파코의 아내. 여기서부터 사건이 좀 미묘하게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요? 예, 예. 납치범이 거액을 요구하는데 딸을 납치해놓고 엄마한테 보내는 건 자연스러운데 엄마의 고향 친구의 아내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사실은 이 영화의 핵심적인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납치범들은 파코의 아내에게도 문자를 보냈는가? 그렇다면 파코는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 그리고 파코의 아내에게 보냈다는 건 어쩌면 라우라와 파코 혹은 뭐 이 동네 혹은 지금 이 가족의 어떤 과거사를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저지른 일인가 등등으로 이야기가 확장이 되면서 일종의 스릴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풍의 어떤 그런 액션 스릴러가 아니라 이 감독이 늘 만드는 건 마치 연극적인 스릴러예요. 약간 정해진 무대 안에 정해진 캐릭터들이 관객에게도 충분히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그 서로가 저마다 자기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 지금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인가가 확실치 않을 때 벌어지는 어떤 스릴러라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감독의 영화들에서는 언제나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해요. 비밀, 거짓말, 그리고 가족. 어쩌면 비밀 더하기 거짓말이 가족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감독 같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누구를 의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의심하는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평온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서로 친한 척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의 지갑이 없어졌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의심하는지를 겉으로 꺼내는 순간 분위기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거에 조금 더 촘촘하게 짜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 배우가 만들었지만 이 감독의 전작 시민과 나데리의 별거나 뭐 세일즈맨 같은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아마 조금 뭐 언어만 다를 뿐 이 감독이 늘 만들어 오던 영화를 기대하셔도 좋을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아시가르 파르아디 감독의 최고작이냐고 물으면 대답은 망설일 것 같습니다. 저에겐 여전히 시민과 나데리의 별거랑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가 최고작을 두고 다투게 될 거고요. 예. 그 작품들에 비하면 약간 좀 힘이 부족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언제나 아시가르 파르아디 이 감독은 자기가 잘 만드는 걸 언제나 잘 만드는 감독이구나라는 걸 이번 영화에서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의 그 대사는 스페인어로 합니까? 네, 스페인어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시나리오는 그 자국 말로 쓰고요. 그걸 이제 스페인 친구들에게 감수를 받아서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배우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죠. 네네. 네. 자, 아니 뭐 여기까지 들었는데 네. 궁금하긴 해요. 요거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게 원래 미스터리 구조를 갖고 있는 모든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만 잘 짜면 사실은 보고 싶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그럼. 하비에르 바르뎀과 페넬로페 크루즈가 함께 출연한 게 이번이 5번째인가 6번째가 그래요. 아마 첫 시작은 하몽하몽이 시작이고 네네. 근데 그중에 함께 출연한 작품 중에 이 작품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개봉할 때는 제목이 참 그랬죠.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던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라는 영화에서 네네.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래요. 이게 바르셀로나라는 곡이고요. 어허. 지울리아 이 로스테아리니의 곡입니다. 한때 이 노래 예전 영화 음악 프로에서 자주 틀었었는데 아, 그래요? 최근엔 좀 튼 적이 없네요. 근데 왠지 휴가철 되면 한번 듣고 싶은 곡이기도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울리아 이 로스 테아리니. 네. 예. 바르셀로나. 이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앨런 워커, 사브리나 카펜